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께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나라가 항공모함과 합동화력함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영상에서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비닉 사업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건 항공모함 사업 취소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조만간 비닉 사업으로 개발 중이던 원자력 잠수함을 공식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을 급하게 새벽에 만들다 보니 정신상태도 혼미해져서 해선 안 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하게 제가 잘못을 한 것이고, 변명을 하자면 지난달인 2월 12일에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려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고, 그 당시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누설해서 기사화했고, 물론 무조건 그 기사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 기자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의 잠수함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비닉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나 있다가 국회에서 저런 유명한 전문가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밀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로 말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밀 사업은 보통은 그 개발 내용이 기밀인 거지, 그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기밀 사업에 관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 브림스톤 미사일이라던가 천무3 같은 사업은 전부 기밀 사업이지만 저는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 바가 있고, 물론 이건 결코 우리나라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기밀 누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과거에 이미 그 개발 사실이 누설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개발 중이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도 너무 많고, 당연히 이쪽에 조금만 관련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의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과 관련이 있던 사람이 관련되어서 또다시 그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항공모함 취소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하고 거듭 다시 사과드립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해 버리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유튜버가 상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것이고, 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 대부분을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보고3 잠수함에 우리가 이미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하면 핵잠수함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안한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내 장보고3에 우리가 개발한 선박용 스마트 원자로를 장착하면 핵잠수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 되면 그 잠수함은 정말 말 그대로 오래만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이 될 뿐입니다. 결론은 제대로 된 핵잠수함의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함선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기술들을 합치면 어떤 핵잠수함이 나올지를 예측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선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장보고3는 우리가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받은 독일이 사용하던 원통형 선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선체는 긴 원통 앞부분과 뒷부분에 최대한 경사를 급하게 줘서 원통 부분을 길게 만든 선체입니다. 그래서 함선의 크기 대비해서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가장 좋은 선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형은 핵잠수함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장보고3의 원통형 선형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좋으나
특히 앞부분이 급격하게 경사가 지는 형상이라 고속항주 시에는 유체 저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유체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선형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은 고속을 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속도는 8노트이지만 핵잠수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는 20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보고3의 선형은 8노트의 속도에 최적화된 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속형 선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형은 절대로 고속으로 다니는 핵잠수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핵잠수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고속에서도 최대한 유체 저항이 증가하지 않는 물방울형 선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잠수함은 물방울형 선형을 사용하고 일부 영국에서 고래형 선형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형적 한계로 핵잠수함이 고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적고 솔직히 고래형 선형이 물방울형 선형보다 내부 공간 활용에 더 유리하지만 개발하기도 더 힘든 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핵잠수함을 위해서 지금 물방울형 선형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추진 시스템도 바뀌는데요. 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들은 소노스톤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는 복합재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더 자주 고속을 내고 특히 잠수함의 속도가 20노트를 넘어가면 프로펠러에서 기포가 생기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핵잠수함들에서는 고속에서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펠러 외부에 링을 단 펌프제트란 추진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펌프제트는 일반적인 프로펠러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더 많고 그래서 같은 출력이라면 상대적으로 프로펠러 추진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더 넉넉하고 그래서 핵잠수함들은 고속에서도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펌프제트를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핵잠수함을 위해서 펌프제트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람들 말 중에서 짜증이 나는 게 그놈의 선박용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함선용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하면 핵잠수함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함선용 스마트 원자로와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그 추력을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함선용 스마트 원자로는 원자로에 연료봉을 한번 삽입하면 그 상태로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원자로가 왜 연료봉을 한번 삽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결론은 그 어느 원자로나 하나의 연료봉에서 나오는 총에너지의 양은 연료봉의 농축도가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 원자로가 오랫동안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작은 출력을 꾸준히 계속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료봉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의 원자로는 방출하는 출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무려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잠수함에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한다고 해도 스마트 원자로의 출력으로는 절대로 수중에서 30노트 같은 고속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잠수함용 원자로는 일반 원자로와는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잠수함용 원자로는 스마트 원자로가 연료봉을 한번 삽입하면 수십 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필요한 출력에 따라서 연료봉을 삽입했다가 빼내기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료봉을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 대비 스마트 원자로에 비해서 잠수함용 원자로의 최대 출력이 몇 배는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당연히 연료봉의 소모도 더 빠르고요. 보통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90% 이상의 연료봉이라면 하나의 연료봉으로 30년 이상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20%의 연료봉으로는 잘해야 8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마트 원자로는 작은 출력을 꾸준히 내는 방식이라 같은 20%의 연료봉이라고 해도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박용 스마트 원자로와 잠수함용 원자로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원자로를 핵잠수함에 사용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일 정말로 스마트 원자로를 핵잠수함에 사용하게 되면 핵잠수함으로서의 최대 장점인 고속 능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오래만 잠수하는 잠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잠수함을 위한 새로운 수직발사관도 개발 중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장보고3에 사용하는 수직발사관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 커진 수직발사관으로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의 장보고3에는 탑재가 힘든 수직발사관입니다. 그렇기에 이 수직발사관도 결론은 지금의 장보고3보다 훨씬 대형화된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현무 파이브를 장보고3에 탑재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당장 현무 파이브는 30톤급 미사일이고
지금 장보고3에 탑재된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작은 미사일입니다. 그렇기에 물리적으로 장보고3에 현무5를 탑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는 수직발사관도 당연히 현무5는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수직발사기가 현무5를 탑재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존 장보고3에 탑재된 수직발사기보다는 2배 이상 커진 발사기이기 때문에 이 수직발사기도 현 상태의 장보고3에는 탑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이 수직발사기도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위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핵잠수함은 물방울형 선체에 펌프제트 추진기관을 가지고 동력기관은 가압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대구경 수직발사관을 가진 함선이 될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핵잠수함 중에서 가장 비슷한 형태의 잠수함을 들자면 바로 현재 프랑스 해군의 주력 전략원잠인 르트리옹판급 전략원자력 잠수함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르트리옹판급은 프랑스의 전략원잠으로 수중 배수량이 무려 14,000톤이나 하는 함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도 14,000톤이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존재하는 원자력 잠수함 중에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공격 원자력 잠수함 중에서는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급에 탑재된 수직발사관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전용 발사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물방울형 선체의 펌프제트까지 가진 잠수함으로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전략원자력 잠수함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그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별도의 수직발사관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전략원자력 잠수함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중인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우리는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의 핵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것이고, 당연히 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다른 나라의 전략원자력 잠수함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그냥 장보고3에 함선용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한 그런 물건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걸 개발하고 건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걸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같이 건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되면 당연히 합동화력함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모함과 합동화력함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그것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시킨 상태이고, 실제 이게 건조가 가능할지 못할지는 정치적 영역이겠지만 이미 우리의 개발자들은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니 그런 이야기를 할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상에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예측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함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항공모함도 포기하고 아주 많은 걸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더 많이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혹시라도 우리가 만일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핵병기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전략원자력 잠수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많은 핵무기 중에서 가장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전략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개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핵잠수함은 장보고3의 스마트 원자로나 단 그런 허접한 물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